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아주 맑고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번 수요일 날에 올해 30회 시험 합격자 발표 나갔고요. 우리 이제 학원도 저 야간반 수강하고 합격자 모임 다 했는데요. 자, 올해 합격자가 최종 합격자 27,000명 나왔대요. 그거 들었어요? 27,000명. 야, 이게 보통 2만 명 내외에서 끊어요. 작년에는 16,000명 합격했는데 올해는 10,000명 이상 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우리 학원 자체로만 60명 이상 합격하셨어요. 엄청나요. 여기 인천에서 저 옆에 있는 학원은 뭐 20명인가 했대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잽이. 그래서 이 좋은 분위기에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우리 내년도 이맘때쯤에 다 합격할 수 있게끔 자, 모두 화이팅 하고요. 화이팅! 아, 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맘때쯤에 우리도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1차만 합격하신 분이 28,000명이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보다 1차만 합격하신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1차만 합격하신 분은 내년도에 2차만 공부하죠. 2차. 그러면 그 중에서도 또 떨어뜨려야 돼요. 동시에 또 1차, 2차 공부해갖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니까 야, 그래서 내년도는 좀 시험이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아주 불안감이 엄습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뭐 걱정할 필요 없죠. 공부하면은 다 합격해요. 뭐 여러분들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도 수심이 깊어지네요. 자, 그런데 제가 올해도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하도 그냥 불안들을 많이 하셔갖고 경제가 어려우면은 시험은 쉽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라도 좀 해갖고 먹고 살자 그러는데 시험까지 어렵게 냈다 그러면은 더 좌절해요. 그래서 자살률 급등해요, 급등. 그래서 이 경제가 안 좋으면은 시험은 쉽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뭐 그대로 나왔어요. 그럼 내년도 우리 시험이 좀 쉬우려면 경제가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좀 그러면 또 별로 안 좋은데 아무튼 참 그래 아이러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그 경제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다 합격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우리 쭉 나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죠?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은 자, 1주차 수업 개별적으로 좀 들으세요. 동영상. 그 1주차 수업이 이제 3시간 있는데 3시간도 다 못 들으니까 첫 시간이라도 꼭 들으세요. 첫 시간이라도. 그래서 자, 우리 1주하고 2주 동안 입문과정, 특히 첫 주에 첫 번째 시간에 행정청에 있습니다. 이 규제를 가하는 주체가 행정청이다. 그래서 이 국가하고 지자체 모르면은 공법 공부 못해요. 오늘도 계속 나올 거니까 우리 행정청 하면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 다음이 시도지사, 다음이 시군구청장. 딱 요 위계 질서에 따라서 공법이라는 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행정청. 그거 이제 쭉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거는 개별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기본서 처음이니까 확인학습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늘 이제 기본서 가지고 우리 수업할 거예요. 수업한 내용을 아침에 한 10문제 정도 OX. 원래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가로넣기 하는 거. 직접 써보시라고. 뭐 연필 벌벌 떠면서 쓰지도 못해요. 아무튼 그래서 쓰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 바로 처음부터 쓰시라고 그러면 또 막 승질내고 그러니까 그냥 OX 간단하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늘 배운 내용 아침에 한 10분 일찍 오세요. 그래서 미리 한번 좀 풀어보세요. 이게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게 머리에 기름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합격생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매일매일 오셔갖고 일일학습 하는 거 있죠. 일일학습. 그게 합격의 밑거름이 된다 그래요. 그게 하나씩 쌓이고 그랬고 그게 합격하는 밑거름이에요. 무슨 합격의 왕도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한 2주 정도 수업 들어보셨는데요. 공법 머리 갖고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일까요? 머리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 같아요? 물론 머리가 좀 좋으면은 조금 유리해요. 근데 머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머리는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이제 시험은 머리 싸움이 아니고 엉덩이 싸움이라고 그래요. 얼만큼 엉덩이 붙이고 공부했느냐 그 싸움이요. 엉덩이 많이 붙이고 공부하신 분이 합격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처음이니까 딱 10분 일찍 오셔갖고 딱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주민번호, 이름 써갖고 내세요. 그래서 이제 연령대 이런 것도 좀 확인하고 하기 위해서 또 내라 그러니까 또 안 내려고 또 안 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니까 미리 한 10분 일찍 오셔갖고 문제들 풀어보시고 그러세요. 자, 오늘은 이제 기본서 30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본서 30페이지.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법률, 첫 번째 법률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하고요. 자, 국토의 선계획,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미리 계획을 수립해요.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개발,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1주차 세 번째 시간에 이 국토법의 체계, 용어하고 한번 쭉 훑어봤는데, 물론 기억은 없으시죠? 자, 오늘 이제 계획 파트 다시 보면서 한번 용어도 같이 한번 쭉 볼게요. 그럼 30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국토법에서 국토의 토지를,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이용개발하게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저는 광역도시계획 하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 이 광역계획권에 앞으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 요거를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이게 하나하나가 쉽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첫 주에 입문 과정에서 한번 볼 때는 야 이게 뭔 말이냐 했는데 그래도 한번 봤다고 좀 그래도 좀 익숙해졌죠. 뭐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든 광역계획권이든 앞에 광역자가 붙었어요. 이 광역은 넓은 지역이다 계획인데 우리 국토법에서 광역이라고 할 때는 별도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 관할구역을 우리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그래서 토지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를 관할구역이라고 하고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그럼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줍니다. 계획권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범위를 딱 정해준 거죠.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를, 계획권을 지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계획권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할 때, 뭐 예를 들어갖고 우리 서울특별시, 여기 인천광역시 두 개 관할구역을 묶어갖고 계획권을 딱 지정했어요. 자, 이게 두 개 관할구역을 묶어줬으니까 법률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광역계획권. 그래서 광역이라는 말, 이거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 우리 실생활에서 광역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광역. 뭐 할 때 들어봤어요? 광역버스, 광역철도, 광역수사대, 광역이라는 말 다 쓴다고 그랬죠? 광역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놓고요. 이 광역계획권의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장기적인 목표, 발전 방향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예를 들어갖고 우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 있고요. 서울특별시 옆에 경기도 성남시. 그래서 항상 제가 예를 들 때는 어디 든다고 그랬어요? 성남시. 여기서 할 때는 요 인천하고 요 김포시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 맘대로. 하여튼 제가 여기 살아갖고 오늘도 여기서 오는데 1시간 반인가 걸렸어요. 하여튼 그 외곽순환도로 저 인천 쪽으로 오면은 더럽게 막혀요. 그 유명한 데 있죠. 중동 쪽. 거기 오기 전에 거기서만 몇 킬로 되지도 않는데 30분씩 서 있고 담배를 그냥 2대씩 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얼굴이 사거 그냥 제가. 아무튼 그래서 성남시 딱 예를 들고요. 그럼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성남시 자, 두 개 관할구역을 묶어갖고 계획권을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럼 두 개 관할구역 묶어줬으니까 이걸 뭐라 불러요? 광역계획권.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 관할구역을 묶어줬다. 그럼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어요. 뭐 하려고 광역계획권 지정했을까요? 광역계획권 지정한 목적 뭐 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지정한 거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광역계획권 지정한 목적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자. 그럼 광역도시계획 수립해갖고 이 광역계획권의 발전 방향 제시한대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발전 방향 제시하는 거냐? 자, 키워드는 이겁니다. 두 개 도시 간에 적절하게 기능을 분담해서 개발하자. 똑같이 서로 중복해서 개발하지 말고 적절하게 두 도시의 기능을 분담해서 개발하려고 수립한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의 수도, 인구화 산업이 집중이 돼 있죠. 집중돼 있어갖고 그 회사들, 특히 좋은 직장들이 다 어디에 몰려 있는 거냐? 서울에, 여의도 같은데 좋은 직장들 쫙 몰려 있죠. 그러면 우리
직주 근접이라고 직장 옆에 주택이 있어야 편리하겠죠. 출퇴근하기도 편리하고. 요새는 맞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직장 옆에 주택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에서는 주택의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이 주택 수요, 이거를 서울시 자체로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서울시는 거의 반이 아파트 지어놓은 땅이에요.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그래도 맨날 주택이 부족하다며. 그래서 주택난이 발생하니까 저희 위성도시에 신도시 개발하죠. 성남에 1기 분당 신도시, 2기 판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 이런 신도시 개발시켜갖고 이런 서울특별시의 주택난을 해결을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 상업 업무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요. 즉 상업 업무 위주로 개발하고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접도시에 위성도시에 신도시 개발해갖고 서울시의 주거 기능을 분담시켜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도시 간의 적절하게 기능을 잘 분담해서 개발시켜보자 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직장은 서울에 있고 주택은 성남 분당에 있어요. 이쪽으로 이주하려면은 출퇴근하기 편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신도시 같은 거 개발되기 전에 항상 뭐부터 나오는 거냐? 교통대책, 도로라든지 전철 이런 것부터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도로, 전철, 이 전철 철도 같은 거 이거 어디에 배치할지 자 이런 것들도 구상하는데요. 그럼 우리 도로나 철도 같은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불러요. 기반시설. 근데 이 기반시설이 하나의 관할 구역이 아니고 두 개 관할 구역에 걸치게 되죠. 이때는 앞에 뭐 붙여주면 되냐? 광역 기반시설. 자, 이거를 줄여갖고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로나 철도 같은 광역시설은 어디에 배치해주겠다. 자, 이런 사항에 대한 발전 방향, 이 정책을 제시하는 계획. 그거를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거 좀 개념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 도시를 묶어갖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이 두 도시 간의 기능을 뭐 하자고죠? 분담. 기능을 잘 분담해서 개발시켜보자. 그리고 기능 분담해서 출퇴근하기 편리하게 광역설은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딱 개념 잡고요. 그럼 일단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광역계획권. 자, 요거부터 지정한다 그래요. 광역계획권부터 지정. 그럼 이 광역계획권 이거 우리가 지정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행정청이 지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지정할 거냐?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자, 요 사람들이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핵심이요. 광역도시계획이 올해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 그작년 3년 연속 기출 다 정답은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는지 이거부터 딱 찾으셔야 돼요. 그럼 지정권자. 자, 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모습이 두 개가 있어요. 먼저 광역계획권을 도에 관한 구역에서 지정한다 그래요. 그럼 같은 도, 경기도 같은 도에서 지정할 때는 도지사, 도지사의 자치권, 도지사가 그냥 지정해 버려요. 그럼 성남시 옆에 용인시 또 있죠. 용인시, 에버랜드 이런 거 가보셨으니까 그럼 성남시하고 용인시 묶어갖고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겠죠. 그럼 성남시, 용인시 묶어서 광역계획권 지정했어요. 이거는 광역계획권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경기도.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이니까 그냥 누가 지정해버리는 거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에 반해서 일반적으로 광역계획권은 두 개 이상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치게 돼요. 우리 시도 하면은 풀어갖고 누구 얘기할까?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시, 광역시도, 시도에 걸쳐요.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 그러면 여기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묶어갖고 노란색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했대요. 자, 얘는 어디에 걸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시도에 걸친다. 얘기죠. 이때는 특별시장이 지 맘대로, 도지사 지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시도지사 위로 올라가니까 누구밖에 없는 거냐? 국토부 장관. 그래서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딱 지정을 해주게 되죠. 그럼 결론.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딱 두 명입니다. 도에서는 도지사,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자, 이 두 사람이 광역계획권 지정해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 자, 이 두 사람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래서 이 두 명, 이것만 딱 정리하면은 광역도시계획은 그냥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정하는지 요것만 딱 정리하시면 돼. 헷갈릴 필요도 없어요. 도에서는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 그럼 도에서는 도지사 지정하니까 도 맞추면 되죠. 자, 음악이에요, 음악. 도.
아무튼 도에서는 별수를 다 써요. 그래서 도에서는 도지사,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딱 요 두 사람이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먼저 딱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면 이제 통보해서 알려준다. 그래, 통보가 알려준다. 그 얘기인데, 저희 광역계획권 지정했습니다. 통보. 여기서 통보라는 것의 의미는 명령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세요. 명령하는 거예요. 요거를 통보. 그래서 통보를 받아갖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 계획 쪽에서는 누가 수립하는지, 요 수립권자, 권한자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논점이요. 누가 수립하는지. 그런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권자를 바로 찾으려고 그러면 헷갈려요.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누가 지정하고 누가 수립하는지. 이거 아주 단골 메뉴로 물어보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딱 개념적으로 이해해 볼까요? 지정해서 명령해갖고 수립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정권자하고 수립권자, 누가 높은 사람이다? 너무 잘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사람이 높은 사람, 상급 행정청. 그럼 명령에 따라 수립하니까 수립권자는 하급 행정청, 상하, 위계 질서로 딱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해서 명령했네요.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할까? 도지사 밑에. 도지사 밑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나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지사가 성남시, 용인시 묶어갖고 광역계획권 지정했죠. 여기에 대한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할까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누구다? 성남시장하고 용인시장이 성남시, 용인시 기능을 어떻게 분담해서 한번 발전시켜 볼지 시장 둘이서 공동 수립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군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군수는 안 나오고 시장 둘이 공동 수립한다. 도지사가 지정했고 시장인 수립. 개념 잡을 수 있겠어요? 자, 이에 반해서 시도에 걸쳐갖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어요. 명령.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겠어요? 국토부 장관 밑에 시, 도지사.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묶어갖고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죠. 여기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은 구체적으로 누가 수립할까요? 수립은 서울특별시장하고 성남시장 그러면 안 돼요. 성남시장은 같은 레벨이 아니죠. 특별시장하고 같은 레벨은 도지사. 특별시장하고 도지사. 이걸 줄여갖고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만 시도지사가 수립하는데 이해 당사자 성남시장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의견 들어갖고 수립은 누가 해주는 거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그래서 우리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모습이 두 개니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도 원칙 이렇게 2명 나와요. 원칙. 그래서 이거 누가 지정하고 누가 수립하는지 이게 2개씩 있다 보니까 매 이거 갖고는 그냥 바꿔갖고 잘 물어봐요. 이게 단골 메뉴예요. 우리 광역도시계획에서는 26회, 27회, 28회 다 물어봤는데 결론은 여기서 딱 답이 나와요. 이게 광역도시계획의 핵심. 물론 여기서 살을 우리가 좀 더 붙여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고 요게 딱 핵심적인 내용. 여기서 항상 답은 나온다. 자, 다시 한번 보면 같은 도에서 누가 지정했어요? 도지사. 수립은 누가 한다? 도지사 밑에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 수립.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의 지정.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막상 또 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교재 한번 볼까요? 30페이지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그 광역도시계획 그 위에 보면 행정계획 해갖고 어쩌고저쩌고 뭐 또 좋은 말 써놨어요. 그거는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됐고 옆으로 합니다. 이번에 광역계획권의 지정. 그 옆에 조그만 글씨로 26, 27, 28 이렇게 기출횟수들 다 써놨죠. 그럼 우리 기본서 보다 보면은 다 기출횟수들 조그맣게 다 써놨어요. 왜 써놨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다. 거기서 시험에서 나온다. 그 얘기죠. 어디서 나오는지를 파악하시라고. 거기다 기출횟수들 다 써놨는데 또 아주 조그만 글씨로 써놨으니까 그거 잘 보여요?
아우 또 노안이 와갖고 딱 눈이 캄캄해 막. 그래서 공부하려면 눈 건강도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루테인 같은 거 드시면서 눈 건강, 하여튼 눈 건강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우리 공부뿐만 아니라 6개 과목들 기본서 또 나중에 요약집, 문제집, 아우 눈이 침침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루테인도 잘 드시면서 공부하시고 참 별 걱정을 다 해줘요. 그럼 1번 보겠습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자,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어디다 붙여?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두 번째 줄의 끝에 부분 가볼까요? 다음 구분에 따라서, 세 번째 줄의 끝에 부분, 다음 구분에 따라서 찾았어요? 다음 구분에 따라 인접한 2개 이상 특별시. 특별시 할 때 특자. 동그라미. 광역시 할 때 광자.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가로 묶어갖고 이하에서 생략. 얘들은 별도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보이면 그냥 알아서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세요. 시, 동그라미, 또는 군 동그라미. 그래서 2개 이상, 자, 앞글자 읽으면 그대로 뭐가 돼요? 특광시군.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법조문 하나가 그렇게 길어요. 긴데, 지금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한대요? 주어.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딱 2명이 지정한대요. 어디다가 지정한대요? 어디다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지정할 수 있다. 그럼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이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는 거냐?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구체적인 구분 박스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그리고 5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 5개 관할구역을 광역지자체라고 부르죠. 광역지자체인데 처음 나오니까 다 써줬어요. 그런데 이하에서도 계속 다 써주려고 그러면 법조문 길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생략하고 씁니다. 자, 이하에서는 요 5개 광역지자체는 줄여갖고 뭐라고 쓴대요? 시, 도. 뒤에 말 따갖고 시, 도. 그래서 간단하게 이하에서는 시, 도 이렇게 줄여갖고 얘기하고요. 그럼 2개 이상의 시, 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 이때는 국토부 장관 밑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 자, 그게 28회 때 정답입니다. 29회 때 정답 지문.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광역계획권이 도 동그라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다. 도의 관할구역일 때는 도지사. 도지사 할 때 도 동그라미. 도 맞추면 되죠. 그래서 도에서는 도지사.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 자, 요 사람들이 지정한대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광역계획권의 지정 단위 해갖고 맨 밑에 그림 나오죠. 그것도 용인시하고 수원시만 꼴랑 써놓고 성남시는 또 싹 빼놨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할 때 안 나오는 것만 찾아갖고 해요. 그래서 똑같은 거니까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32페이지 볼까요? 32페이지. 3번의 광역계획권의 지정 절차. 그 밑에 가로 2번의 통보 한번 보겠습니다. 통보.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통보한다는 것은 알려준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 통보의 의미는 명령.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세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지금 통보한대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 사람들이 누굴까? 거기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수립권자 얘기하는 거죠. 이 수립권자한테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들 하세요. 통보해서 명령하는 거죠.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광역도시계획. 맨 위에 의 볼까요?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그 광역계획권에 비춰.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자, 요것도 유치하게 또 물어본 적이 있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다. 그러면 틀려.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합니다. 그럼 밑으로 하셔갖고 성격. 광역도시계획은 저 옆에 보면 비구속적 행정계획. 거기다 그렇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거기까지만 딱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장기발전 방향 정책만 제시하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정책이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빈말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니까 이런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들은 수립이 돼도 직접 우리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규제하는 계획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우리에게 아무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비구속적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럼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몰라도 관계없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쭉 모르고 살아오셨는데 우리 공법 공부하면서 처음 겪게 되는 이제 충격이죠. 그 다음 밑으로 와볼까요? 바로 3번 내용.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책 방향이 포함돼야 된다. 장기 발전 방향을 다른 말로 정책이 포함돼야 되는데요. 그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그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 거기다 동그라미,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자, 그게 키워드라는 거예요. 두 개 도시 간에 적절하게 기능을 뭐하자? 분담. 똑같이 중복 개발하지 말고 잘 기능을 분담해서 개발하자. 그럼 기능 분담 시켜주기 위해서 도로나 철도 깔아줘야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 광역설에다 붙죠. 나머지 것들은 뭐 됐고. 그래서 우리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주된 목적은 요거예요. 두 도시의 기능 분담, 출퇴근할 수 있게끔 광역설 어떻게 배치할지 이런 사항에 대한 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요. 밑으로 하셔서 바로 4번의 수립 기준. 자, 국토부 장관은 밑줄. 국토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뭐 했는데 그러면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대요? 국토부 장관. 그럼 우리 계획별로 수립권자들은 다 달라요. 수립권자들이 다 다른데 수립권자들이 지 맘대로 계획을 수립했다. 통일성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계획별 수립권자는 다 달라도 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 기준은 무조건 누가 정해주는 거냐? 국토부 장관. 제일 높은 국토부 장관이 딱 이 계획 이렇게 수립해라. 기준을 딱 정해주면 그 기준에 맞게 수립권자들이 수립해요. 그래서 이하에서 다 똑같아요. 계획의 기준을 정해준다. 그러면 무조건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 기준은 국토부 장관. 제일 높은 국토부 장관이 딱 정해줘요. 넘어갑니다. 수립권자가 이거 안 나오니까 이거 자, 한 페이지 더 넘기셔갖고 37페이지 한번 가서 볼까요? 37페이지 일단. 37페이지에 그 중간에 4번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나오죠. 그래서 수립권자. 자, 밑에 표 보세요. 수립권자에서 첫 번째 칸. 시장운수가 공동 수립한대요. 그거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을 때. 그럼 같은 도의 관할구역일 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그랬는데 수립권자 찾으려고 그러면 또 헷갈려요. 지금은 바로 하고 보니까 별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죠? 나중에 딱 지문으로 보면은 이거 누가 수립하는지 또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광역도시계획은 처음부터 버릇. 누가 지정하는지 이거부터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도에서는 누가 지정했어요? 도지사. 옆에다 도지사 딱 써두시고 도지사가 지정하니까 수립은 누가 하는 거냐? 시장, 군수 공동 수립합니다. 도지사가 지정하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칸에 시도지사 공동 수립한대요. 자, 그거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 그럼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했어요? 국토부 장관. 국장 딱 써두시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정권자 먼저 찾아야 헷갈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 두 개 딱 묶으셔갖고 원칙 딱 이렇게 쓰세요. 원칙. 그게 원칙입니다. 나머지 그 밑에 이제 도지사 뭐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차차 이제 공부하면 돼요. 차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항상 핵심. 그래서 누가 지정해서 누가 원칙적으로 수립하는지 요 이제 정리하고요. 다시 이제 앞 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34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인데 이 뭐 우리 공법에서 계획 수립하는 절차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일반 절차니까 부담 갖고 보시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한번 보면 수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고 그래요. 그럼 일단 뭘 알아야 되니까 항상 시작 뭐부터 하는 거냐? 조사부터.
이 광역계획권의 인구가 얼마고 경제 수준, 사회 문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조사한다 그래요. 조사해갖고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싹 수집한다 그러죠. 조사하고요. 또 각계각층의 의견 싹 듣습니다. 의견 청취. 거쳐갖고 수립하는데요. 자, 먼저 일단 주민의 의견 들어요. 주민의 의견 청취. 이 지방자치사회에서는 누구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대요? 주민. 주민들이 선거에서 지자체장도 뽑아주고 하니까 이 주민의 의사에 역행하는 행위 못해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부터 주민의 의견을 다 듣는데요. 그럼 우리 광역도시계획 수립했다. 주민한테 효과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민한테 효과가 있다, 없다? 아니, 없다니까요. 우리한테 아무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 우리한테 아무 효과가 없다. 우리를 또 주민으로만 싹 바꿔주니까 또 그새 마음이 바뀌어. 하여튼 우리한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규제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런 비구속적 계획에서는 주민의 의견 청취하는 방법이 공청회라고 그래요. 공청회.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싹 듣게 됩니다. 공청회. 그래서 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게 이제 논점인데, 공청회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토론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TV 프로그램 보면 토론 프로그램 많이 있죠. 100분 토론이라든지 뭐 심야 토론 이런 토론 프로그램 매주 이렇게 즐겨보고 그래요? 한 번 안 보죠. 그놈의 드라마 보느라고 한 번 안 보는데, 아무튼 이 토론 프로그램 보시면은 먼저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하죠. 국회의원, 교수, 전문가들 나와서 딱딱 앉아갖고 잘난 척하면서 얘기들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끝날 때 보면은 방청석에 이제 의견 물어보는 거죠. 그 방청객에 앉아 있는 게 누구냐? 주민이요, 주민.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방청석에 딱 앉아 있다가 딱 얘기하겠다고 손 딱 들었어요. 손 딱 들었는데 사회자가 안 지켜줘. 눈도 딱 마주쳤는데 안 지켜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팔 아파요, 그냥 팔 아파. 뻘쭘해, 그냥 뻘쭘하고. 그래서 저번 주인가 그 대통령에게 묻는다 해갖고 우리 대통령하고 300명 모아갖고 토론하는 거 그거 봤어요? 좀 그런 거 좀 봐야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좀 봐야 돼요. 아무튼 그거 보니까 그 뒤에 앉아 있는 애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자기 해달라고 손 계속 드는데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한 번은 안 지켜줘, 걔는. 그래서 그거 보는 내내 한 2시간 동안 보는 내내 아주 불쌍해 죽겠어요. 뭐 질문하실 분 하면 그냥 제일 먼저 손들고 그러는데 한 번을 배철수 씨가 안 지켜줘. 아주 안쓰럽고. 그런데 막상 시켜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시켜주면. 마이크 딱 건네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난리 나는 거예요. 또 얼굴 또 새빨개지면서 아주 마이크 덜덜 이렇게 떨면서 얘기도 못하고 떠듬떠듬. 그래서 우리 공청회는 손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 들고 얘기하는데 손 들었는데 안 시켜주면 얘기 자체를 못하죠. 그래서 이 공청회라는 것은 간접적 의견 청취라고 그래요. 간접적. 그래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한 방에 듣기 위해서 뭐를 여는 거냐? 공청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싹 듣는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민의 대표기관 지방의회 의견도 듣는다 그래요. 지방의회.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제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그거 우리 국가죠. 국가의 구성원을 국민의 대표기관은 뭐라 그래요? 국민의 대표. 국회라고 그러죠. 근데 별로 뭐 대표 같지가 않아, 하여튼. 지들끼리 맨날 싸우고. 하여튼, 그래서 국민의 대표는 국회.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구성원을 주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의 대표를 뭐라고 그러냐? 지방의회. 그래서 우리 작년에 지방선거할 때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다 선거에서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 대표, 지방의회, 이 사람들의 의견도 싹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뭐 하급행정청, 시장원수 의견도 필요하면 다 듣고요. 그래서 조사하고 주민의 의견도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듣고 다 듣는 거예요. 각계각층 의견 싹 들어갔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요. 이렇게 한번 발전시켜보겠다. 수립.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기준에 맞게, 기준 누가 정해준다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게 잘 수립했는지 사인 받아야 돼요. 그 사인 받는 것을 승인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승인은 하급행정청이 상급행정청한테 사인 받는 거, 우리 결제 받는다 그러죠. 회사에서 문서를 기한해갖고 결제 받는 거, 그게 수립 승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립해갖고 승인 사인 받는데
그러면 승인권자, 요 권한자 먼저 찾아볼까요? 자, 수립권자보다 상급 행정처한테 승인받는데요. 시장 군수가 수립했다. 시장 원수는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는 거냐?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해요? 아무튼 그래서 요 조심할 거는 요 앞에 시도지사 시자 살짝 붙이면 틀려요. 시도지사 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인데 절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승인권자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원수는 바로 누구한테? 도지사. 그리고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시도지사 위에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시장원수는 도지사한테,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각각 승인 신청해서 승인 사인 받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 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입니다. 한마디로 지정한 사람한테 와서 승인 사인 받아라 그 얘기죠. 자, 논리가 당연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도에서 도지사와 광역계획권 지정해서 명령했죠. 수립하라고 명령했으니까 누가 수립? 시장 군수가 수립해서 명령한 도지사한테 와서 다시 사인 받으라는 거예요. 잘했는지. 그러면 시도에 걸쳐갖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명령했죠. 누가 수립했어요? 시도지사가 수립해갖고 그 명령한 국토부 장관한테 잘 수립했는지 다시 승인 사인 받아라. 그러니까 승인권자는 이꼴 누가 되는 거냐? 지정권자. 그럼 우리 광역도시계획에서만 권한자가 지정권자, 수립권자, 승인권자, 권한자가 3명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그냥 다 각각 애우려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도 그냥 숨이 그냥 톡톡 막히기 시작해요. 별로 안 막혀요? 막힐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 무조건 다 애우려고 그러면은 끝도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공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고 이해 과목이다 라고 이 연사는 주장합니다. 너는 이해 과목이라고 주장해라. 뭐 다 애워야 될 것 같구만. 근데 이게 조금만 이해하면은 애울 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만 딱 애워주면 되는 거예요. 지정권자. 요 두 사람. 도지사하고 국토부장 2명만 딱 정리하면은 이 사람보다 하급 행정청이 수립한다 그랬죠. 위계질서로 찾으면 되고 다시 지정권자한테 와서 승인받으니까 결론 권한자는 누구로 다 통하는 거냐? 지정권자로 다 통하는 거예요. 처음에만 행정청의 위계질서 이런 게 안 잡혀갖고 야 저게 어떻게 되는가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 행정청의 위계질서만 딱 잡히면은 그냥 다 공식이에요. 공식.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지정권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시험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람 갖고 제일 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도에서는 누가 지정했어요? 도지사. 수립은 시장원수. 다시 누구한테 승인받으라? 도지사한테.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 수립은 시도지사. 다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간단한 거 이거. 여기서 항상 정답은 딱 나온다. 정답. 해볼 수 있겠어요? 아우 자신감 뿜뿜이요? 아무튼 그래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승인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한다 그래요. 협의라는 것은 행정청 간의 의견을 맞추는 것을 협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행정부서가 16개 부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요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국토부 이외에도 우리 행정부서 또 들어본 거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거. 환경부도 있죠. 여기 여성분들 많으니까 여성가족부 있죠. 페미니즘 해갖고 여성가족부도 있고 뭐 행정안전부도 있고 기획재정부도 있고 애들 교육부도 있고 많아요. 이런 행정부서가 16개가 되는데 행정부서 간의 의견이 다 달라버려요. 그러면 일관된 정책 추진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서 안에서 행정청끼리 지들끼리 의견을 맞춰주는 거 그거를 뭐 한다고 그런 거냐? 협의한다 그래. 행정청끼리 협의.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는데요. 심의는 이제 심사받는 거예요.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들이 엄청 많아요. 위원회가 그냥 분야별로 다 있는데 이제 국토법에서는 토지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그거를 도시계획위원회,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 모여갖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받을 똑바로 하는지 심사. 그래서 들어두시면 돼요. 협의하고 심의라는 걸 거쳐갖고 승인. 잘 수립했다 딱 사인하면 끝이에요. 사인. 그래서 이게 지금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절차인데 자 우리 절차 자 기초조사 하고요.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갖고 수립했죠. 승인 신청하면 승인권자는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승인 사인한다.
그럼 이 절차, 이거 우리 시험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시험에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절차를 물어보고 그런 거 없어요. 일반적으로 조사부터 한다는 거지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순서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먼저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그냥 무조건 또 악을 잡다 하고 기, 공, 의, 수, 협심, 승 이렇게 앞대가리 따갖고 애울라 그러면은 공표만 해도 1000개가 넘어요. 이제 나중에는 뭐 뒤죽박죽 돼갖고 뭔지도 몰라.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 앞대가리 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수립해갖고 뭐 받는다? 승인. 이 정도만 하면 끝나요. 수립해갖고 승인. 논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한다. O, X. O. 왜 공청회 개최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 들으려고. 이런 논점을 물어보는 거지 절차를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하여튼 절차만 이렇게 쫙 써놓으면은 저걸 또 어떻게 다 외워야 되냐? 외우지도 않으면서. 아무튼 부담 갖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수립해갖고 승인받는다. 그 정도. 수립해서 승인. 교재본입니다. 34페이지 볼까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가로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운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뭐 등등에 관해서 밑에 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필수요. 조사 반드시 하래요. 조사해서 싹 자료를 수집하고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수업 안 하고 넘어가는 분들 많죠? 그거 여러분들 보고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예습은 필요 없다 그랬죠? 예습하려고 해도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가니까 예습 필요 없고, 혹시라도 또 모르니까 복습이라도 하려면 쓸데없는 거 읽지 말고 오늘 수업한 내용들 있죠? 제가 수업하면서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읽어본 거 있죠? 그것만 다 하세요. 나머지들 영양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읽어봤자 실력 향상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공법은 실력 향상과 아무 관계 없으니까 혹시라도 복습하신다면 수업한 것만 한번 싹 이렇게 눈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자, 36페이지 갑니다. 맨 위에 공청회 볼까요? 공청회. 자, 광역도시계획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쭉 옆으로 와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또는 공청회를 열어갖고 주민과 전문가 밑줄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어야 하며, 거기까지 의견 듣는데요.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를 통해서 손 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맨 밑으로 합니다. 맨 밑에 3번 지자체 의견 청취 가로 1번 보시면 시도지사나 시장운수는 찾았어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군, 의회, 그다음에 시도, 시군, 의회, 그거를 묶어갖고 지방의회라고 그래요. 주민의 대표, 지방의회와 시장운수 의견 들어야 된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 주민의 대표, 지방의회 의견도 다 들어갖고 이제 수립한대요. 넘어갑니다. 38페이지로 할게요. 수립했으면 이제 승인 받아야죠. 광역도시계획 승인, 맨 위에 승인 이꼴 지정권자 이렇게 딱 써두시면 돼요. 승인 누구한테 와서 받는 거냐? 지정권자한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자,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밑줄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거기서 딱 끊습니다. 다만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와서 승인 받고요. 그럼 동그라미 2번 볼까요? 국토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 밑에 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자하고 협의 동그라미,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심의 거쳐야 된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려면 뭐 하래요? 승인하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승인해라. 그래서 협의 심의 거쳐갖고 사인해 주는 거고요.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서 가로 2번 도지사의 승인. 시장운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한테 승인, 밑줄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 밑에 줄 하려면 가로 1번의 동그라미 2번부터 5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준용한다는 것은
준해서 적용. 이 말은 똑같이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준한다는 게 똑같이. 비슷하게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저 우리 도지사가 승인할 때도 국토부 장관하고 똑같대요. 그럼 도지사가 승인하려면 뭐 해야 돼요? 협의하고 심의. 협의, 심의 거쳐갖고 도지사가 승인, 사인 딱 해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광역도시계획 핵심. 그래도 핵심은 다 봤어요. 뭐 가장 중요한 내용들. 그 옆에 기출문제 갖고 28회 딱 실어놨죠. 눈길도 주지 마세요. 괜히 눈길 줬다가 또 좌절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때가 되면 다 풀어봅니다. 지금은 눈길도 주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도시공 기본계획 보겠습니다.